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장에서 목이 잘리던 그 순간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14살.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딸. 하루아침에 이름도 집도 살아갈 자리도 모두 사라진 아이. 사람들은 그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속에 숨겨진 거짓이 보였습니다. 욕망이 보였고 두려움이 보였으며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끝을 맞이할지 마치 이미 정해진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이한 아이라 불렸을 뿐입니다. 그 눈이 어느 날 한 사람을 향해 멈췄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스스로를 누구보다 정의롭다고 믿는 자, 아이의 시선이 그를 꿰뚫는 순간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시작된 파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이. 하지만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악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악인이 왜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4살의 아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자를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껏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 야담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조선 영조 14년 가을이 막 기울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목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버들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냇가를 따라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면 연초록 버들개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여름이면 냇물이 맑게 흘러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습니다. 한때는 더없이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들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냇물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맑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내리깐 채 서로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현감 오건수. 3년 전 이 고을에 부임한 그는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이전 현감들이 세금을 거두되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남겨두었다면 오건수는 달랐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을을 직접 돌며 창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쌀이 한 가마라도 더 보이면 그것까지 가져갔습니다. 배 한 필이 더 보이면 그것도 기록에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방이 막아섰고 아전들이 막아섰습니다. 국법이요.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건수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법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법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이라는 글자 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스스로는 바로 그 버들골 냇가 언덕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나비였습니다. 어미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비에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삼배 치마 저고리 한 벌,
깨진 데를 진흙으로 때운 사발 하나.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실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눈 한 쌍.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 전 나비의 아버지가 처형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정민이었습니다. 홍주목 아래 작은 현의 아전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뇌물 한 푼 받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 서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정민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죄목은 국고 횡령이었습니다. 나라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달 만에 처형됐습니다. 어미는 그 충격으로 일해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비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역적에 따른 집도 신분도 이름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 나비의 눈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빛이라고 해야 할지 색이라고 해야 할지. 어미는 그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하늘이 준 눈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나비는 어릴 때부터 그 능력을 가슴 깊이 숨기고 살았습니다. 나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진심을 품은 사람의 눈에서는 맑은 물빛이 흘렀습니다. 고요하고 깊은 봄날 새벽 우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거짓을 말하려 해도 눈이 이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의 눈에서는 탁한 황토빛이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장마철 냇물처럼 흙이 섞여 탁해진 색이었습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의 욕심은 반드시 언젠가 그 사람 자신을 삼켰습니다. 나비는 그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에서는 안개 같은 회색이 뿌연 막을 쳤습니다. 말은 유창해도 눈이 이미 거짓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것,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눈에서는 차갑고 깊은 초록빛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비는 그 빛을 아버지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처형 이틀 전 옥에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초록빛이 아버지의 눈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보고 나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비의 눈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비야, 아비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정민. 이 이름은 거짓이 아니다. 나비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비가 살면서 단 한 번 보았던 빛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금빛. 황금보다 더 맑고 물보다 더 깊은 것. 따뜻하고 고요하고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다른 것. 나비는 그것을 단 한 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되던 날 밤 꿈속에서 아버지의 눈에 가득 차오르던 그 빛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나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비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그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비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세상 어딘가에 그 금빛을 눈에 담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냇가 언덕에 홀로 앉아 나비는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냇물이 흘렀습니다. 버드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오전 버들골 장터에서 나비의 삶을 통째로 뒤집을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처음으로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 밖에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비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첫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 나비는 단 한 번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의심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절벽이 됩니다. 그 절벽 아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버들골 장터에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떡장수, 포목장수, 나물장수들이 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감나리가 오신다고. 오건수 현감이 직접 장터에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장터에 나왔을 때는 이유 없이 상인 둘을 잡아가서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올 때는 가진 것을 모두 뜯긴 뒤였습니다. 명목은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건수의 눈밖에 났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장터 입구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건수가 들어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관복이 잘 맞았습니다. 얼굴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훌륭한 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나비는 장터 끝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파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아이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 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 아이로 보았습니다. 오건수의 시선이 장터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나비에게 닿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오건수는 왜 그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는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눈을 내리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건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야, 저 거지 아이.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현감나리 행차에 어찌 바닥에 앉아 눈을 치켜뜨고 있느냐. 사람들이 긴장하며 물러났습니다. 나비와 오건수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나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건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는 멈췄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탁한 황토빛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짙고 가장 탁한 황토빛이었습니다. 마치 장마철 냇물이 흙탕물로 넘실거리듯 그 눈 속에서 욕심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토빛 뒤에 어둡고 깊은 또 다른 색이 있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안개처럼 뿌연 거짓의 막.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거짓임을 그 눈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욕심의 끝에 나비는 처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너짐의 빛. 황토빛이 너무 짙어지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너무 가득 차면 그릇이 깨집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서 그 무너짐의 예고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비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움보다 진실이 앞섰습니다.
저자는 머지않아 빈털터리가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 저 거지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쳤구나, 미쳤어. 현감나리를 보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역적의 딸이더니 역시 머리가 이상한가 봐.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전들도 웃었습니다.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건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비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몰아 나비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정민의 딸이로구나. 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씨가 역적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오건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비는 오건수의 눈 속에서 새로운 빛깔을 보았습니다. 황토빛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것. 날카롭고 차가운 경계심. 오건수가 나비의 말을 비웃으면서도 어딘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비가 이 순간 물러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건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달입니다. 2달 안에 나리의 재산이 모두 몰수됩니다. 그리고 나리는 저보다 더한 빈털터리가 되어 유배지로 끌려갑니다. 장터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건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 뒤로 갔습니다. 칼 손잡이를 향해 아전 하나가 오건수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나리, 저 아이는 정신 나간 것이오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런 아이 말에 신경 쓰시는 것이 더 나리의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오건수는 말없이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그 세 글자를 남기고 오건수는 장터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나비는 그냥 거지 아이의 망언으로 치부됐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역적의 딸은 머리도 이상하다고, 가까이 가면 재수 없다고, 저러다가 잡혀가면 그땐 정말 안 됐다고. 나비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이 무서웠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있던 차가운 경계심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분명히 나비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나비는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비의 눈이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오건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은 나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이미 씌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가득 차면 그릇이 깨진다는 것. 거짓이 너무 쌓이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비가 오건수에게 말한 그 예언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그 말을 한 순간 이 이야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건수도 마을도 그리고 나비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예언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버들골 곳곳에서 나비의 이야기가 흘러다녔습니다. 역적의 딸이 현감나리를 보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했다더라.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다더라. 그 거지 아이 아버지 처형당하고 어미도 죽어서 충격을 받아 머리가 이상해진 것 아닌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나비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버들골에서 나비가 머무는 곳은 장터 끝 빈 창고였습니다. 허물어진 담이 절반쯤 남아있고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비는 짚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바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나비는 그 창고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버들골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 있었던 곳이 이 버들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것이 이 고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비는 이 고을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건수가 이 고을에 있었습니다. 나비의 눈이 보았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아버지의 일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느꼈습니다. 오건수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언을 한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나비에게 더 가혹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다가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미친 소리까지 했으니 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쇠라고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으로 버들골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누군가의 집에서 마당을 쓸었다고 해서 마당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본명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된 별명이었습니다. 마당쇠 노인은 나비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빈 창고 문 앞에 작은 보자기를 두었습니다. 나비가 열어보면 식은 밥 한 덩어리와 된장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직접 왔습니다. 아야, 이리 먹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비는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빛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봄날 우물 같은 빛, 진심의 빛. 나비는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노인은 앉아서 나비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감한테 그 말한 것 어떻게 알고 한 거야? 나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자 눈이 좋은 눈은 아니지. 노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건수의 아전들이 나비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비를 데려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현감을 모욕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이미 창고에 없었습니다. 마당쇠 노인이 나비를 미리 산기슭 동굴로 데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비도 시청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건수는 나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건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나비는 오건수에 관한 이야기를 마당새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비의 아버지 이정민과 관련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 전체의 진짜 윤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 동굴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들어서면 두 사람이 겨우 앉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당새 노인은 작은 등잔 하나를 가져왔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건수가 이 고을에 온 것이 3년 전이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 고을 현감은 다른 사람이었어. 그 양반은 백성들한테 나쁜 짓은 안 했지. 그런데 갑자기 교체됐어. 이유를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소문이 돌았지. 위에서 손을 쓴 것이라고. 위에서요? 홍주묵 쪽에서. 그 위로는 더 올라가면 나는 모르지. 나는 글도 모르는 늙은이니까. 노인은 등잔 불꽃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지. 내 아버지 이정민 어른. 나는 그 양반을 알아. 나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작은 현에서 아전으로 일하셨는데 어른이 처형당하기 몇 달 전에 이 버들골에 한 번 오셨어.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한테 편지 하나를 맡기고 가셨어. 편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글을 몰라서 읽지 못했어. 그냥 갖고 있었지.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내가 나타났지. 노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나비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비에게 글을 가르칠 때 써주었던 글씨체와 같았습니다. 나비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비가 몰랐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기 전에 발견했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하나가 오건수의 진짜 죄를 밝힐 핵심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편지 하나로는 오건수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비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나비의 능력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탁한 황토빛이 도는 사람은 욕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개 같은 회색빛이 도는 사람은 거짓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빛이 도는 사람,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억울하게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비는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터의 이씨 안악이었습니다. 이씨 안악은 포목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오건수의 아전들이 작년에 배 10피를 억지로 가져갔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씨 안악은 분명히 세금을 냈습니다. 영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나비가 이씨 안악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그 문서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씨 안악이 나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역적의 딸 아니냐? 가거라. 나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씨 안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빛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담긴 물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혼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씨 안악은 한참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간 최 씨였습니다. 세 번째는 냇가 쪽에 사는 박씨 노파였습니다. 나비는 그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은 물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품었지만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깊은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나비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가져간 아전의 이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하나하나씩 이 마을에서 나비가 모은 것들이 나중에 오건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나비는 아직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했듯이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기억은 증거가 된다고. 그런데 바로 이 무렵 나비는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장터에 새로 나타난 약재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나비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진짜 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속에서만 보았던 그 빛이었습니다. 나비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절벽의 씨앗이 됩니다. 오건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전들을 보내 나비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기슭 동굴에서 낮에는 마을로 내려와 활동하고 아전들이 오는 낌새가 보이면 사라졌습니다. 마당쇠 노인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건수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잡아오너라. 관을 모욕한 죄로 다스리겠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비를 숨기거나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잡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씨 안악은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간 최 씨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씨 노파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비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비에게 말해준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나비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달이었습니다. 장터에 새로 나타난 약재 장수. 나이는 30언저리였습니다. 몸집이 크지 않고 눈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비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 맑고 따뜻하고 깊은 순수한 금빛이 정달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나비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그 빛을 보았습니다. 나비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달은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나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오건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모은 것들을, 아버지의 편지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부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쇠 노인에게도 다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달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끊지 않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소.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나비는 안심했습니다. 그 눈의 금빛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아전들이 나비가 숨어있던 장터 창고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쇠 노인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비의 위치를 오건수에게 알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가 자신의 위치를 말한 것은 정달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나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는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쇠 노인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을 뛰었습니다. 아전들의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비는 발이 빠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4살이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비는 잡혔습니다. 끌려가면서 나비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틀렸다. 정달의 눈에서 금빛을 보았는데 내 눈이 틀렸다. 그 생각이 아전들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나비의 눈이 틀렸다면 이 세상에 나비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절벽입니다. 나비는 끌려갔습니다. 버들골 관아 뒤쪽에 작은 옥이 있었습니다. 흙담으로 둘러싸이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칸막이로 나뉜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각각 나무 격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나비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나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뛰다가 넘어진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픔보다 훨씬 큰 것이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이 틀렸다. 나비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달의 눈에서 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에서만 보았던 그 빛. 나비가 살면서 2번째로 본 그 빛. 그 빛을 보고 나비는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버지의 편지를, 마을 사람들의 기억들을, 전부를. 그런데 그 사람이 오건수에게 팔았습니다. 나비가 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달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쇠 노인도 몰랐습니다. 정달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틀렸다. 나비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 능력이 정말로 능력이었던 걸까요? 나비는 처음으로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착각이었던 것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다 보니 사람의 눈을 너무 들여다보게 됐고 그 속에 빛깔 같은 것이 보인다고 스스로 믿게 된 것 아닐까요? 어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혼자 남은 아이가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 아닐까요? 그렇다면 탐관오리 오건수에게 한 예언도 망언이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비웃은 것이 맞았던 겁니까? 나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아비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정민, 이 이름은 거짓이 아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 밤 옥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비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이 고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비는 아버지의 이름을 증명하기는커녕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이 감옥과 같은 감옥에 나비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곳이 혹시 여기였을까요? 나비는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흙벽이었습니다. 오래된 흙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들이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무료함과 절망을 이기려고 한 것이었을 겁니다. 날짜를 새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새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 자국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들, 이름들, 탄식의 글귀들, 그리고 구석에 다른 것들보다 더 깊고 조심스럽게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비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등잔도 없었습니다. 낮이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나비는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에 무언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비가 읽기 시작한 그 글자들 속에는 오건수의 죄를 밝힐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들을 읽으면서 나비는 완전히 새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을 진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날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등잔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밤이라 감옥 안에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비는 벽 쪽으로 등을 붙이고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면서 딱지가 되었습니다. 나비는 아버지의 글자를 눈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빛이 없어서 볼 수 없었지만 낮에 읽은 글자들이 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이러했습니다. 계윤년 7월 보름. 이정민 씀. 내가 이곳에 갇힌 이유는 내가 발견한 것 때문이다. 이 고을 세금 장부에서 나는 이중기재를 발견했다. 백성에게 거둔 것보다 위에 올린 금액이 적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고 있다. 홍주목 관아 뒤 세 번째 창고, 땅속 도간에 있다. 그것을 꺼내면 모든 것이 증명된다. 나비야, 만약 내가 이것을 읽는다면 그것이 어떤 경이든 아비를 용서하거라. 아비가 이것을 먼저 막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비는 그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아비를 용서하거라. 아버지는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구했을까요? 나비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비가 혼자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미안했던 겁니다. 나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어쩐지 아버지의 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글자를 쓸 때 울지 않았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나비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틀렸다는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자를 발견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홍주목 관아 세 번째 창고는 여기서 걸어서 한나절 거리였습니다. 그 증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건수가 나비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달의 눈에서 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내 눈이 틀렸습니다. 내 눈이 틀렸다면 아버지의 눈에서 보았던 초록빛도 어미의 눈에서 보았던 따뜻한 빛도 모두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포장한 것입니까? 나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바깥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감옥 안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비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건수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을 모욕한 죄. 그것이 공식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건수는 나비가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달이 말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비가 그 증거를 품고 있는 한 오건수는 나비를 단순히 가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비가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아직 14살이었습니다. 나비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났습니다.
목에서 막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미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 혼자인 것이, 이 세상에 혼자인 것이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나비야, 내 눈을 믿어라.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나비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나비가 3살이었을 때 그 말을 나비는 기억합니다. 어릴 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 눈을 믿어라. 나비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내 눈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일까요? 나비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달의 눈에서 금빛을 보았습니다. 그 금빛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나비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달의 마음이 진심이라 해도 그 진심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나비는 어두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달이 나비를 팔았다고 나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정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금빛 눈을 가진 사람이 왜 나비를 팔았을까요? 그 의문이 나비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무너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내 눈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 않기로. 왜 그랬는지 먼저 알기 전까지는 그 결정이 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비가 가장 무너진 그 순간 감옥 밖에서 매우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아전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조심스럽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나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격자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격자 너머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당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나비는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발라두었는지 자물쇠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라. 조용히. 나비는 나왔습니다. 노인이 나비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이끌었습니다. 관아 뒤 담을 넘고 골목을 지나고 냇가를 건넜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기슭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열쇠를... 그것보다 노인이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달이 보냈다. 나비는 멈췄습니다. 정달이 어르신을 보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 어젯밤에 내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왔어. 그 사람이 저 열쇠를 나한테 줬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어. 나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달이 저를 오건수에게 팔았습니다.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어. 그 사람이 내 위치를 오건수에게 알린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 정달은 암행어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달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내통자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미 이 고을의 탐관오리 의혹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달은 오건수의 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러 나비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오건수에게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래야만 오건수가 정달을 믿고 결정적 순간에 정달을 곁에 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비를 팔아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나비를 위해 더 크고
확실한 길을 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비의 눈에서 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달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나비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눌렀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벽에 새긴 글자를 나비는 떠올렸습니다. 홍주목과나 세 번째 창고, 땅속 도간, 그곳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암행어사는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잠깐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달이 만나게 해줄 거야. 나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습니다. 그러나 나비의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켜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의 끝에서 꺼질 것 같았던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나비는 정달을 통해 암행어사 박경준을 만났습니다. 박경준은 나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나비가 모은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나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끝에 박경준이 한 말이 이 이야기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박경준은 3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이 조용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나비는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맑은 물빛이었습니다. 진심의 빛. 이 사람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경준은 나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의 기록을 다 본 뒤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나비는 기다렸습니다. 이정민 어른을 역적으로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소? 나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건수가 맞소. 그러나 오건수 혼자가 아니오. 나비는 숨을 참았습니다. 오건수 위에 홍주목에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소. 오건수는 그 사람의 손에 노란한 것이오. 이정민 어른이 세금 장부의 이중 기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은 사실 홍주목 목사였소. 오건수는 그 목사의 명을 받아 이정민 어른을 역적으로 모함했소. 대신 오건수가 이 고을에서 마음껏 백성을 쥐어짤 수 있도록 눈 감아주는 거래를 한 것이요. 진짜 배우는 오건수 위에 있었습니다. 오건수는 악인이었지만 더 큰 악인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박경준이 다음에 한 말이 나비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 홍주목 목사는 현재 한양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어. 이 일이 드러나면 그자도 무너지요. 그러나 그자를 잡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오. 증거가 더 필요하오.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은 오건수뿐이요. 오건수를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소. 그러나 오건수가 무너지면 오건수가 입을 열 것이요.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질 것이요. 나비는 생각했습니다. 오건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오건수가 스스로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강제로 열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스스로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습니까? 사흘이요. 더 있으면 내가 이 고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요. 사흘이면 됩니다. 박경준이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나비가 말했습니다. 오건수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들겠습니다. 박경준의 눈에서 빛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맑은 물빛 위에 따뜻한 무언가가 더해졌습니다. 나비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비는 말했습니다. 그 계획을. 박경준은 들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오건수의 가장 강한 무기를 오건수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건수의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력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건수의 가장 강한 무기는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법에 근거하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오건수가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비의 계획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버들골 장터에 다시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건수가 장터에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비를 찾는 것이 공식 이유였습니다. 감옥에서 사라진 역적의 딸을 숨기거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함께 잡아들이겠다는 경고가 전날부터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모였습니다. 오건수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전들을 여러 명 데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비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이 그에게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눈 속에 보였습니다. 나비는 장터 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비는 감추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날이 오건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아전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소리 하나가 버들골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박경준이 어사패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며 물러섰습니다. 아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건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경준이 오건수 앞에 섰습니다. 현감 오건수, 그대에게 고한다. 3년간 이 고을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고 백성의 재산을 불법으로 몰수하고 홍주목 아전 이정민을 거짓 모함하여 처형에 이르게 한 죄. 그대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박경준이 펼쳐 보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서, 날짜와 금액과 이름이 빼곡히 적힌 기록들, 나비가 사흘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의 편지, 아버지가 감옥벽에 새긴 글자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홍주목 세 번째 창고, 땅속 도간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박경준이 이미 사흘 전 그것을 꺼냈습니다. 나비가 그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은 오건수가 3년간 빼돌린 재화의 일부와 이정민을 모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 문서의 원본이었습니다. 위조했다는 증거 자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건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꺾입니다. 오건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오건수는 굳은 얼굴로 박경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의 가장 강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복권됐습니다. 박경준이 이정민의 역적 죄명이 거짓이었음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은 재판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잠정 복권을 알리는 문서가 내려졌습니다. 나비는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정민, 역적 죄명 잠정 해제, 명예회복 절차 진행 예정.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비는 그 문서를 쥔 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쇠 노인이 곁에 있었습니다. 정달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박경준의 포졸들이 관할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나비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쇠 노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들골 냇가 언덕을 넘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기슭을 올랐습니다. 거기에 작은 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의 선산이었습니다. 그 선산 가장자리에 작은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적으로 처형된 사람에게는 비석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습니다. 나비가 아버지가 처형된 뒤 밤중에 혼자 그 자리에 세워둔 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돌의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 이끼를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돌 위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표면 위에, 이정민. 나비는 첫 번째 글자 이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획을 그었습니다. 돌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획순대로, 아버지가 나비에게 처음 붓을 쥐어주며 가르쳐준 그 획순대로 첫 번째 획, 두 번째 획,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손을 잡아주던 그 기억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비의 작은 손을 감싸던 아버지의 손이, 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글자 정을 썼습니다. 정, 바르다는 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글자처럼 살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벽에 새긴 글자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나비를 혼자 남긴 것이 미안했습니다. 나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비는 닦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세 번째 글자 민, 백성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살았다는 글자였습니다. 이정민, 바른 백성, 아버지가 스스로 그 뜻대로 살려 했던 이름. 나비는 그 마지막 획을 긋고 손을 돌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냇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마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앉아있는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돌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비의 온기가 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돌을 통해 나비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나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다 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당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정달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경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제 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눈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미가 태어나게 해주신 이 눈 때문이었습니다.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야 다 됐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비는 손을 돌에서 떼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건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건수는 박경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나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건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나비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홍주목 관아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주재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오건수는 포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숙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죄인이라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건수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박경준을, 마을 사람들을, 나비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나비는 그것을 보고 이 재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있는 탁한 황토빛,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 그것이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경준이 죄상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이중징수, 이중기재장부, 백성재산 불법 몰수, 이정민 거짓 모함, 위조문서 제작. 오건수는 들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박경준이 물었습니다. 인정하는가? 오건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 순간 오건수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황토빛이 더 짙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황토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가 균열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건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금을 거둔 것은 나라의 법이요. 내가 더 거두었다고 하나 그것은 이 고을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소. 나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그리한 것이요. 나는 탐하지 않았소. 나는 이 고을을 위했소. 나는 이 나라를 위했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정민을 모함한 것도 그자가 먼저 장부를 조작한 것이요. 내가 그자를 고발한 것은 이 나라의 곡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오건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선한 관리였소. 나는 내 개인의 욕심으로 한 것이 없소.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소. 나를 죄인으로 몰면 이 나라의 법이 오히려 선한 관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박경준이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건수가 나비를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오건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황토빛이었습니다. 탁하고 짙은 황토빛, 그리고 그 뒤에 회색, 안개 같은 회색, 거짓의 막, 그리고 그 회색 안에서 아주 희미한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오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그 두려움을 확신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것으로 두려움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알았습니다. 그 확신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을. 논리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건수의 눈 속에 있는 두려움 자체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비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나리의 눈을 봅니다. 오건수가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리가 선한 관리라고 가장 확신하는 이 순간 나리의 눈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감히. 나리가 방금 하신 말씀, 이 나라를 위해 했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관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리의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비는 계속했습니다.
나리가 이 고을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었다면 그 차액은 이 고을 창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주목 세 번째 창고 땅속 도간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리 개인의 이름이 적힌 봉인이 된 재화들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리 혼자만 아는 곳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오건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정민 어른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위조 문서. 그 원본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면 왜 그것을 숨겼습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건수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리가 방금 하신 말씀이 나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선한 관리가 나라를 위해 한 것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감추었습니다. 그것을 나리의 눈이 알고 있습니다. 나리가 선하다고 가장 확신하는 이 순간 나리의 눈 속에 있는 두려움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 안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건수는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나비가 보았습니다. 황토빛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오건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었던 그 믿음,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했던 그 확신, 그 확신이 자신의 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건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반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비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오건수가 자신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오건수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건수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나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는 나리의 입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리 위에 있는 사람을. 나리한테 이정민 어른을 모함하라고 명한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오건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경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건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홍주목, 목사 이창훈이요.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박경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창훈, 홍주목 목사. 현재 한양에서 더 높은 관직을 노리고 있는 사람. 박경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던 한양으로의 급보가 발송됐습니다. 이창훈은 한양에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오건수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 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가장 확신하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죽였고 그리고 자신 위에 더 큰 악인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마당 안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나비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오건수를, 박경준을, 포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비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비의 눈에서 이제 오건수의 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나비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들골 냇가에 버드나무 잎들이 날렸습니다. 나비 쪽으로 날아온 잎 하나가 나비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비는 그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버들잎이었습니다. 나비는 그 잎을 손바닥 위에 얹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잎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높이 높이. 나비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적의 딸이 탐관오리를 무너뜨린 것은 칼도 아니었고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선하다고 확신하던 그 순간 스스로 내뱉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른 것을 14살 소녀의 눈이 먼저 보았습니다. 당신 곁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나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말로 무너집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